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피가 터질 만한 상황들이 뇌출혈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혈압이라든지 다른 압력이 높아져서 가만히 있는 뇌, 원래 멀쩡한 뇌 혈관이 터지게 되는 게 뇌실질 뇌출혈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맥류라고 하는 우리 뇌혈관 꽈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풀어 오르다가 압력을 못 버텨서 빵 하고 터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고요. 이외에도 당연히 이제 머리를 다쳐서 생기는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생기는 부위들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이 위쪽 주로 두피와 연관된 이런 부분들은 외상인 경우가 많고요. 뇌 안쪽에 생기는 출혈들이 이제 질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아래쪽은 외상과 관련된 부분, 위쪽은 출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쪽이 이제 CT를 찍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누가 봐도 티가 나게 하얀색으로 뇌출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위험 인자는 역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혈관을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풍선을 세게 분다거나 아니면은 풍선을 세게 불지는 않았는데 너무너무 커져서 터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혈관 자체가 혈압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으신데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동맥류라고 하는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 있었을 때 뇌출혈의 위험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그 외에 이제 드물지만 뇌 조직의 이상이라든지 혈액이 잘 응고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작은 상처에 의해서도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증상은 뇌경색이랑 일단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갑자기 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극심한 통증, 머리를 붙잡고 억 하시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의식장애가 생기고요. 제일 중요한 건 통증과 의식장애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당연히 119, 이 뇌출혈일 때 119 안 부르시는 분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누가 머리를 벼락으로 내려치는 것 같다, 망치로 때린 것 같다라는 통증이 있으실 때는 꼭 병원 방문하셔서 CT를 찍어보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검사는 말 그대로 진짜로 출혈인지 어느 부위에 출혈이 왔는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출혈의 원인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왜 그러면은 영상을 찍어서 확인을 했고 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피가 터졌기 때문에 터진 피를 멈추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피는 저절로 지혈이 되는데요. 뇌라고 하는 공간은 팔이나 다리, 이빨 치아라든지 이런 데와 다르게 닫혀 있는 공간이에요. 되게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꽉 닫힌 공간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뇌가 출혈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뇌를 누르게 되면은 뇌가 눌리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손상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뇌가 눌려 있거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들어가려면은 이 피 빼려고 여기 뇌를 다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지켜봅니다. 중환자실에서 혈압 조절이랑 더 피가 나지 않게 지켜보고요.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딱 봐도 굉장히 크게 있고 가운데 부분이 옆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면은 뇌가 눌려서 진행되는 손상이 더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이분은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모양이 달라요. 여기 가운데 불가사리 모양이 있죠. 지금까지는 저절로 조그만 혈관 하나가 터져서 된 거기 때문에 저절로 지혈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분은 지혈이 안 돼요.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동맥류가 터질 경우에는 이렇게 불가사리 모양으로 보이게 되고 되게 머리로 가는 되게 큰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저절로 지혈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예방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방은 뇌출혈의 위험 인자들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혈압약 드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혈압약 한 번 먹으면은 평생 먹어야 된다던데 안 먹을래?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선택지를 바꿔서 드릴 거예요. 혈압약 드시고 뇌출혈, 심근경색 예방을 하시던지 아니면 안 드시고 이 위험성을 안고 가시던지 하면은 다 드신다고 하시거든요. 평생 드셔야 되는 이유는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고 조절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을 해서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뇌 동맥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머릿속에 숨어있는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하죠. 증상이 정말 커지기 전 혹은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세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제 사진을 통해서 동맥류가 미리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크기가 작다면은 정기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터질 위험성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크기가 크다면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MRA 사진이고요. 영상, 혈관을 보는 사진이에요.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많이 가는 부위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 갈라지는 이 부위 가운데에 이런 갈라지는 부위들에서 주로 잘 생기게 되고, 동맥류가 있으시게 되면 사진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볼록하게 풍선처럼,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풍선처럼 볼록볼록하게 부풀어 오는 게 보이시고요. 사실 이 정도의 크기는 누가 봐도 아실 수 있는 정도고, 더 작은 크기로 있는 경우가 훨씬 많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이런 풍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풍선을 터트리면 안 돼요. 터트리지 않고 풍선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풍선에 바람 부는 구멍을 막거나 풍선에 바람 대신에 딱딱한 거를 집어넣으면 더 이상 커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머리를 여는 수술로 여기 풍선 입구를 막아주는 게 되고요. 이 부분은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안에 뭘 채워주는 거게 돼요.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의학용어나 영어로는 세레브로바스큘러 액시던트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뇌혈관 사고예요. 사고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언제 어디서 생길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차 검사 잘 하고 벨트 매고 속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신호 잘 지키면은 사고 잘 안 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이 뇌경색이라든지 뇌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인자들을 확인을 하고 조절을 하고 정기적인 검사랑 약물 치료를 통해서 뇌경색이 빨리 생기지 않고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나지 않아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뇌경색의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